지난 수업 시간 그 반환영이 없는 메서드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반환영이 있는 메서드에 대해서 할게요. 일단은 공식 같은 걸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죠. 이제 다른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려면은 주소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다른 클래스에 접근할 수 있는 주소를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은 클래스 주소는 new 클래스, 자 이렇게 생성하고 주소에다가 점 찍고 메서드명,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반환영 없는 메서드의 문법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반환영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지난 수업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앞쪽에다가 이꼴을 하나 넣고 자료형 변수가 들어와요. 이걸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환영 없는 메서드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앞쪽에 자료형의 변수라는 게 등장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문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보시죠. 일단은 클래스 A를 하나 만들어서 반환영이 없는 메서드랑 비교를 해야 돼서 반환영 없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고, 뭐 출력하는 문장도 하나 만들게요. 뭐 100이라고 출력하기로 하고, 자 이제 반환영이 있는 메서드 일단 느낌만 보세요. B라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return이라는 문장도 있거든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할 거죠.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클래스 메인 엔트리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필요해요. 그죠? static void main string args. 자 여기다가 자 이제 이거 제가 적을 테니까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이게 그 반환영이 없는 메서드 선언 문장이에요. 선언 문장. 자 밑에 있는 거는 반환영이 있는 메서드 선언 문장이에요. 반환영 있고 없고는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까? 자 일단은 void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반환영이 없는 메서드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밑에 보시면은요 그 가로 앞에 있는 게 메서드명이거든요. 근데 앞쪽에 뭐 void가 안 왔죠. 자료형이 왔죠. 이게 이제 반환영 있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은 구분이 돼요. 아직 리턴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다른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시려면은 반환영 없는 애는 이렇게 불러야 돼요. 이렇게 지난 수업 시간에 했었어요. 이렇게 그죠? 접근하려는 클래스가 뭐예요? A죠. A. 그래서 대문자 A 앞뒤로 이렇게 만들고, 이꼴 앞에 오는 것은 사실 변수거든요. 변수. 지난 수업 시간에 제가 이거를 참조형 변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전문 용어는 자꾸 얘기해 드리는 게 외워야 되는 부분이라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일단 얘는 마음대로 정하는 변수거든요. 제가 O 할게요. O. 자 그러면은 주소 자리에다가 O로 다 변경을 하고, 자 반환영이 없는 메서드명이 A다 그죠? 그래서 A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얘는 B네요. B라고 데리고 와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리고 이제 앞쪽에 이제 이 자료형은요 바로 이 void가 아닌 요 int이죠. int를 이 자리에다가 대입을 시켜요. 매치 시켜야 돼요. 변수 이름은 아무거나 해도 돼요. 변수 이름 V 할까요?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자, 마지막으로 system.out println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전달받은 값이라고 할게. 이 모든 걸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V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뭐 출력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반환영이 없는 메서드 호출 문장이라 그래요. 그러면 밑에 있는 건 뭐냐면 반환영이 있는 메서드 호출 문장이에요. 이렇게 좀 구분해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반환영 없는 메서드 호출 문장, 반환영 있는 메서드 호출 문장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카피해가지고 지금 바로 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간편 게시판에 올렸으니까 긁어서 붙여 넣으십시오. 드렸습니다. 실행 한번 해보시고요. 어쨌든 우리 이번 시간 다 외워야 되니까 제가 또 정리해 드릴게요. 반환영 없는 거랑 있는 거 둘 다 정리해 줄게요. 일단 느낌만 봐. 그러니까 이렇게 호출하는구나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선언하는구나만 보시면 돼요. 자 이거를 일단 컴파일해서 실행하면 어떤 결과 나오는지 같이 해석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엔트리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메인 메서드라고 해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보자 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처음 왔을 때에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 이거 없으면 실행 못하죠. 그래서 이걸 실행 진입점이야 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뭘 배웠어요? 메서드라는 거를 배웠으니까 아 이거는 메인 메서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거 메인 메서드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메인 메서드가 진입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분석을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줄입니다. 이것이 뭐다? 아, A 클래스에 접근할 수 있는 주소입니다. 이게. 그래서 주소가 하나 있는데 O라는 변수에 담았어요. 지난 수업 시간에 제가 이 O를 출력하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system.out.println으로 O를 출력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자, 얘는 주소가 나오는데 주소 형태가 골뱅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앞쪽에 클래스 이름이 나오거든요. A 클래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아, 이거는 A 클래스에 접근할 수 있는 주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른 클래스에 접근을 하려면 일단 주소를 만들어야 된다. 이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주소를 찍어 보니까 클래스 이름의 골뱅이 이런 형태로 나오더라. 그래서 골뱅이 뒤에 있는 것은 16진수인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어쨌든 여러분은 골뱅이가 나오면 주소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주소 가지고 점을 찍어서 도트 연산자거든요. 점 찍어가지고 데리고 와. 그래서 뭐 초보자 학생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해. 아, 이런 질문을 심지어 하는 학생도 있어요. 선생님 점 말고 콤마 하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뭐 안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약속이 돼 있는 거는 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a라고 하면 요 메서드가 블록을 실행하러 가요. 그래서 100이 출력되겠죠? 예. 자, 그 다음 줄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꼴을 만나면은 이꼴 오른쪽에 있는 걸 먼저 해석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니, 이퀄을 만나면은 이퀄 오른쪽에 있는 거 먼저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b 괄호 이거는 메서드 호출이잖아요. 그래서 블록을 실행하러 가. 자, 그런데 이제 return이라는 이 문장 뭐 하는 애인지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있죠. return이 되돌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해석해 주니까 학생들이 못 알아먹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변경해서 해석해 주냐면 이거 throw라고 생각해라고 했어요. 던지는 거죠. 200을 던져. 어디로? 호출한 쪽으로. 그럼 컴퓨터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이거 자체를 200이라고 해석해. 듣고 있는 겁니까? 집중하고 있는 건가요? 자, return 200. 아, 던졌구나. 200을 던지는구나. 어디로? 호출한 쪽으로. 그러면 200을 V라는 변수에 담는 거겠네. 그죠? 아니, 그래서 인트지. 그래서 이거하고 매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V를 찍어 보니까 전달받은 값 V. 200이라고 나왔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됐습니까? 자, 그럼 문법 설명해야 되겠네. 문법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문법을 보여주고 예문을 안 보여주고 예문 먼저 보여주고 문법을 보여주는 이유는요. 예문을 먼저 보면 더 잘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문 보고 문법 설명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법 설명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이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반환형이 없는 메서드 선언 문장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반환형이 없는 메서드 호출 문장 이거 두 개를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반환형이 있는 메서드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보지 않고 선언하고 호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떻게 선언합니까? 없으니까 보이드. 자, 보이드라고 키워드 이거 예약어입니다. 아시겠죠? 키워드 있는 단어고 그 다음에 메서드명은 식별자 여기 아이덴티파이어라고 얘기했고요. 이 메서드명은 아무거나 적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문장이 오죠. 문장이니까 블록이겠지. 그죠? 네. 그 다음 없는 메서드 어떻게 호출한다고요? 자, 이제 클래스 주소 만들어 가지고 자, 클래스의 주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출하네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이거를 제가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학습을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지만 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형 그리고 여기에 뭐 마지막에 return이라는 문장이 와야 돼. return 뒤에 값이 와.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return 문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return 문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자, 반환형이 없는 메서드랑 있는 메서드는 똑같아요. 문장이 호출하는 문장이. 그런데 하나 차이점. 얘는 자료형 변수에 담아야 된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4개 가지고 그러면은 이거 4개 가지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볼까? 자, 메모장 하나 띄울게요. 뭐 이클립스 사용하셔도 되고 인텔리제이를 사용하셔도 되고 근데 초보자에게는 메모장이 깔끔하죠. 자, 일단 클래스 A입니다. 자, 여기다가 보이드 M1이라고 하나 선언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int M2라고 선언하겠습니다. 가로 블락. 그리고 여기다가 뭘 할까요? 뭐 하나 해볼까? 뭐 스트링 M3이라고 할게. 자, 이거를 드릴게요. 컴파일 오류 한번 해결해 볼까요? 컴파일 오류가 나. 한번 해결해 봐요. 자, 간편 게시판에다가 일단 올려드릴게요. 컴파일 에러가 나요.
한번 해결해 보시죠. 컴파일 오류가 왜 나는지. 그리고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시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거를 제가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컴파일하면 오류문이 나요. 이 오류문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류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자바시 A.자바 이렇게 했더니 오류문이 두 개 났거든요. 그래서 오류문을 해결해 볼게요. 미싱 리턴 스테이트먼트, 리턴 스테이트먼트를 리턴 문장이라고 좀 해석해 주세요. 아시겠죠? 리턴 문장 잃어버린 거네요. 그죠? 그래서 리턴 문장 없으면 안 돼. 어디에? 보이드 아닌 애들은 전부 리턴이라는 문장이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리턴 하겠습니다. 리턴인데 아까 어떤 형태라 그랬죠? 이런 형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값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인트니까 여기에 정수값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스트링이니까 리턴 뒤에는 문자열이어야 돼요. 자, 여기다가 문자열, 상담표, ABC. 자, 그리고요, 힌트. 제가 또 문제 낼 건데, 자, 여기 봐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int 넘은 100이다 라고 해놓고 변수 이름 적어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 일단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은 보이드는 리턴이라는 문장 안 와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보이드가 아닌 애는 리턴이라는 문장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 더 해주세요. 배열. 학생들이 배열을 제일 어려워해요. 자, 그래서 얘 컴파일 오류 나거든요. 그러면 이거 완성시키십시오. 리턴 문장 만들어 주십시오. 배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리턴에다가 어떤 값을 적어야 되는데, 자, 이 부분 일단 배열을 하나 선언해야 돼요. int 되가로, int 되가로의 어레이는 변수 이름은 아무거나 할 수가 있죠. 10과 20과 30이라고 치십시다. 그러면은 어레이라는 변수를 쓸 수가 있죠. 이걸 보여줬던 이유가 그겁니다. 얘 때문에. 자, 이해를 일단 하셨지요? 자, 그런데 아니 근데 이제 초보자니까 아니 선생님 뒤에 있는 이 값이 이 자리에 그대로 올 수 있지 않냐 듣고 계신 거겠죠? 아니 다시 이거 명령문 두 줄이죠? 예, 명령문 한 줄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굳이 변수 선언해야 되나? 여기다가 100세미콜론 하면 되지? 맞죠? 예. 자, 얘는 이렇게 돼요. 그런데 배열은 있죠, 배열. 자, 배열입니다. 배열을 잘 들어보세요. 중괄호 열고 닫고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컴파일 오류가 나.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 일단 이 문장을 먼저 읽어봐 주시죠. 자바에는 블록이 많아요. 많습니다. 이걸 블록이라 그런다 그랬죠? 우리나라 언어로 바꾸면 얘는 뭐예요? 단락이잖아. 문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단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블록이 많은데 이 컴파일러가 이걸 분석할 때 한 줄씩 해석할 거잖아요. 첫 번째 줄을 보고 이 블록은 클래스의 블록이구나. 이 블록을 보고 얘는 메서드 블록이네. 메서드 블록이네. 알다가 갑자기 이건 무슨 블록이지 하고 몰라. 네? 이게 배열 블록인지 알 수가 없지. 어디에도 배열이라는 게 없잖아요. 언급되어 있지 않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절대 안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컴파일 오류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니 뭐 변수에 담아서 해야지. 물론 이거를 한 줄로 바꿀 수 있는데 아직 안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 놓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이거 두 줄을요 한 줄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초보자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아시겠죠? 나중에 되면 배열에 다른 선언 방식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된 것 같은데요. 다시. 그러니까 메서드는 반환형 없는 거하고 있는 게 있네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죠? 보이드 아니면은 자료형을 적어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팩트 있는 거 하나만 더 할게. 스트링 되가로 A 괄호 블락 오류가 나겠죠. 그리고요 옆집에 보니까 클래스 B가 있어. 자, 여기다가 B 가로 블락 이렇게 돼 있어. 물론 컴파일 오류가 나겠죠. 오류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같이 보시면요. 여기다가 리턴의 쌍따옴표 ABC라고 하셔야 되고, 자,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리턴입니다. 리턴에다가 뭘 해야 되냐면은 UB 이거 이해되나요? 요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값에 대한 얘기 좀 할게. 값이 뭔가 값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이 값이라는 거는 어떤 변수가 있고요. 변수는 값 앞자리에 자료형을 적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변수 선언 문장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그 자료형에 대해서 제가 학습한 바 있어요. 자료형이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자료형이 크게 몇 개 있어요. 이거는 사실 수업을 했던 내용인데 계속 또 하고 또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달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자, 자료형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형이 있고요. 참조형이 있어요. 자, 근데 기본형도 4개, 참조형도 4개야. 자, 근데 기본형은 정수, 실수, 문자, 논리 4개가 있고요. 참조형도 4개 있어. 일단 적을게요. 배열. 그죠? 그 기본형하고 참조형 어떤 차이점이 있다 그랬어요? 기본형과 참조형의 차이점은 기본형은 값을 1개 가지고 있어. 근데 참조형은 여러 개의 값을 가진 애들인데 참조형에다가 값을 여러 개를 넣지 못하죠. 그래서 걔는 주소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제가. 맞죠? 그래서 배열, 그리고 클래스, 그리고 열거, 그리고 인터페이스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아직 열거형이나 인터페이스는 아직 배우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배열하고 클래스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 2, 3, 4, 5, 6 6개의 변수를 선호해 볼게요. 변수 이름은 V1이라고 하자. V1. 그러면 내가 몇 개를 6개를 선언해 볼게요. 6개. 쉬운 거는 제가 할게요. 자, 배. 그리고 0.7. 그리고 문자는 싱글 커테이션 웹다운표에다가 A. 그리고 논리형은 true라고 할게요. 그리고 앞자리에다가 얘는 int니까 int. 얘는 더블. 그리고 얘는 차. 자, 문자죠. 그리고 얘는 불리언. 이거는 늘 잘해. 근데 이거 2개를 못해. 자, 여러분 변수 1, 2, 3, 4, 3, 4, 5, 6. 자, 그러면 앞쪽에다가 클래스나 배열은 어떻게 선언해 하죠? 자, 일단 배열은 스트링 배열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또 다른 자료형이 하나 더 있죠. 클래스. 자, 클래스 이름이 만약에 예를 들어 아까 클래스 A랑 클래스 B가 있다고 가정하고 컴파일 하니까 A 점 클래스, B 점 클래스가 생겼어. 그러면은 A 또는 B.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럼 어떤 값이 올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쌍따옴표죠. 중괄호 요거 닫고의 쌍따옴표 AABB 이렇게. 자, 얘는 어떤 값이 올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얘는 값이 뭐예요? UB. 얘가 클래스면 U 클래스 이름 가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값이라는 걸 잊지 마. 이게 값이야. 이게. 그죠? 학생들이 이게 값이라는 거를 잘 몰라. 이게 값이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놔야 돼요. 이게 값이야. 아시겠죠? 그럼 또다시 또 문제 낼게. 자, 여기에 클래스 카가 있고요. 여기에 클래스 박스가 있어. 그리고 여기는 클래스 뭐 아무나 할게. A라고 할게. 자, 여기다가 메인이라고 하자. 메인. A라고 하지 뭐. 뭘 할 거냐면은 자동차 M1 가로 블록, 그다음에 박스 M2 가로 블록, 그리고 인트 되가로의 M3 가로 블록, 그리고 뭐 스트링 되가로의 M4 가로 블락 이렇게 했어요. 컴파일 오류 해결해 보십시오. 이제 정말 이게 마지막 문제예요.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일단 해결해 주십시오. 컴파일 오류 납니다. 해결하십시오. 자, 컴파일 오류가 나는 이유는 리턴 문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리턴 문장 만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요. 이거 같이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예문이야. 더 이상 연습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진도를 못 나가요. 자, 일단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류문이 총 4개 나고요. Missing Return Statement라고 해가지고 오류문이 등장해요. 그게 무슨 소린데? 그러니까 반환형이 있는 메서드인데 네가 왜 return이라는 문장을 안 만들었어? 뭐 이런 소리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일단 return 키워드입니다. 이것은 return 뒤에다가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카니까 학생들이 문자를 많이 하대. 문자를 아닙니다. 그죠? 스트링형이었겠죠? new 자동차. new 클래스 이름. 몇 번이나 얘기해야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선생님 저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변수 선언해서 했다. 뭐 상관없죠. 한 줄로 반드시 적어야 된다는 무슨 규칙 같은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뭐 분석은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어? 아니 그러니까 카나 박스나 이런 애들은 뭐다? 클래스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클래스가 나왔어. 그럼 어떤 값인데 뉴 클래스 이름 가로 세미콜론이 값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초보자는. 그게 좀 생소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배열 선언해야죠. 인트 대괄호에 뭐 A라고 할까? 중괄호 요거 닫고에 10과 20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리턴에다가 A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학생들은 또 얘기를 해. 선생님 한 줄로 만드는 거 좀 제발 알려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줄로 만드는 것도 알려줄게. 이게 이제 두 줄짜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한 줄로 어떻게 만드는지 내가 알려줄게. 자, 이걸 주석을 달고 자, 이거 굳이 한 줄로 만들자. 굳이. 자, 한 줄로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봐봐요. 리턴에다가 중괄호 요거 닫고에다가 10과 20이라고 하면은 이거 저기 자바에서는 너무 블록이 많아가지고 이게 배열인지 아닌지 모르지.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나 배열이다 라고 알려줘야 돼. 그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이게 배열의 세 번째 선언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외우는 수밖에 없죠. 너무 생소하지만. 그래서 이 문법을 제가 그 배열 선언 구조 세 가지인데 그 부분을 또 한 번 더 언급해 드릴게요. 한 줄로 바꾸자면 이거야. 근데 초보자는 굳이 한 줄로 안 만들어도 돼요. 연습은 한 달 동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됐을 때에 이제 다른 것도 해보는 거지.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애 있잖아요. 이거를 한 줄로 만들어 봐요. 이거 리턴 문장 한 줄로 만들어 봐요. 이미 배웠으니까. 그래요. 일단 뭐 넘어가자. 자, 리턴에다가 new string 대괄호에 중괄호 요거 닫고에 쌍따옴표의 값을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드디어 넘어갈게요. 이제 연습 안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뭐를 했어요? 반환형이 없는 메서드랑 있는 메서드에 대해서 한참 동안 얘기했거든요. 자, 그 다음 단계로 또 뭘 해야 되냐면은 변수를 있죠. 변수 종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돼요. 메서드 선언 문장이 끝난 건 아니에요. 또 해야 되는데 이걸 먼저 배워야 뭐 그 다음 또 예문들을 볼 수 있어서 일단 보겠습니다. 자바에서 이제 변수 종류 두 가지로 나뉩니다. 크게 자료형에 따른 구분, 그 다음에 위치에 따른 구분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고요. 일단 자료형에 따른 구분을 했어. 더 이상 안 적을 거야. 기본형하고 참조형이 있어요. 더 이상 적지 않을게요. 아까도 적어줬잖아. 그지? 근데 위치에 따라서 변수를 구분할 수가 있어. 그게 세 가지가 있고요. 2-1, 2-2, 2-3이라고 해놓을게요. 이름을 외우셔야 돼요. 일단 멤버 변수, 그리고 로컬 변수, 그리고 매개 변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바로 보십시다. 예문. 자, 예문을 볼게. 위치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기준점이 메서드야. 메서드가 기준이 돼가지고 메서드의 블록 바깥쪽에 선언되는 변수를요, N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를 멤버 변수라 그래요. 메서드 블록 밖에 있는 애를 멤버 변수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메서드의 블록 안쪽에 선언되는 자, 인트 N2라고 할게. 200. 얘를 로컬 변수라고 해요. 로컬 변수. 메서드 블록 안쪽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서드 소괄호에 있는 거를 매개 변수라 그래요. 자, 얘를 매개 변수라 그래. 그 매개 변수를 있죠. 파라메터라고도 해. 같은 말이야. 요거 나중에 정리 좀 해드릴게요. 파라메터라고도 해요. 파라메터. 적어 놓을까 이거? 자, 여기다가 얘를 formal argument라고 해요. argument. 매개 변수를. 그런데 파라메터라고도 하거든요. 뭐 기억을 해놔야 되겠네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니까 형식 매개 변수, 형식은 보통 빼요. 너무 기니까. 그래서 매개 변수라고 해요. 아니 뭐 용어를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초보자는 또 이런 용어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지금은 당장 모르셔도 돼요. 근데 제가 계속 언급은 할게요. 같은 용어로 써요. 아니 어떤 개발자는 파라메트라고 해. 어떤 개발자는 포멀 아규멘트라고 해. 뭐 그래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용어가 좀 힘들어요, 사실. 자,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뭐 어떤 질문을 하겠어요? 이 예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겠죠. 아, 선생님, N1은 100이고 N2는 200이네. 근데 얘만 왜 300을 하지 않았을까? 그걸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질문하고 싶었죠?
질문 안 하고 싶으면 눈썰미가 없는 거지. 자, 이거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죠. 하면 안 돼요. 이거 값을 줄 수가 없어.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이렇게 값을 주는 형태도 있어. 다른 언어는. 자바는 안 돼. 그러니까 언어가 자바만 있는 게 아니잖아. 언어가 자바만 있니? 그 화목토 시간에 뭐 배우는데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배우지. 자바스크립트는 이게 돼. 근데 자바는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문법을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안 됩니다. 일단은. 자, 그러면은 이제 또 궁금하지? 아니, 언제 값을 할당해? 변수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죠. 자, 이제 봐주세요. 자, 여기다가 예문 하나 짤게요. 자, 클래스 A가 있고, 여기다가 보이드 A 가로 블락, 보이드 B 가로 블락. 이게 바로 반환형이 없는 메서드인 건 아시겠죠? 근데 여기다가 내가 int v 할게. 여기다가 스트링 v 1, int v2 이렇게 할게. 그리고 여기다가 system.out.println으로 100을 출력하고요. 그리고 200을 출력하자. 4개 변수에 대해서 보려고. 자, 다시 뭘 하고 있는지는 다시 얘기할게. 우리 지금 뭘 공부하고 있어요? 변수라는 거를 위치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죠? 기준점은 누구니? 메서드입니다. 메서드 밖에 선언되어 있는 거를 멤버 변수라 그러죠? 그럼 메서드 블록 안에 있는 걸 누구라 그래? 로컬 변수. 메서드 소괄호에 선언된 거를 매개 변수라 그래요. 그런데 방금 뭐라 그랬어요? 아니, 매개 변수는 값을 할당할 수 없다며. 그죠? 그럼 언제 할당해요? 라고 했기 때문에 제 예문을 제시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여기다 일단 답을 적자. 매개 변수는 선언과 동시에 값을 할당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매개 변수는 값이 할당되나요? 라고 질문해놓고 답은 메서드 호출할 때. 메서드 호출 문장에서 값을 할당합니다. 이 값을 전문 용어로, 너무 중요하다.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용어로 인자라고 합니다. 영문으로는 이거 다 적어 놓을게요. 왜냐면은 어쨌든 개념이잖아. 그죠? actual argument라고 해요. actual argument. 됐나요? 네. 자, 그래서 너무 어렵지만 이런 용어들은 아셔야 된다. 그래서 적어놨다. 자, 그러면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클래스 메인. 자, 위로 올라가가지고 엔트리 포인트 하나 데리고 올게요. 카피. 그러니까 용어는 내가 적어주는데 너무 머리 아파. 그럼 외우지 마. 뭐 나중에 하다 보면 되겠지 뭐. 자, 여기다가 여러분 저 클래스의 주소 만들게. A5는 UA. 이제 문법 적지 않을게. 5.A라고 했어. 5.B라고 했어. 자, 이제 오류 날 거야. 오류는 볼 거예요. 자, 이거를 일단 드릴게요. 오류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간편 게시판에 드렸고요. 자, 저도 컴파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장. 컴파일 해볼게. 깔끔하게 보기 위해 화면 청소 한번 해주고, 자, 컴파일. 자, 컴파일 오류에 전문 용어들이 나와요. 일단 볼게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A 클래스 안에 있는 메서드 A가 주어진 타입에는 적용이 안 된다. 적용을 할 수가 없구나. 이유는. 자, 이유, 리즌 있죠, 리즌. 여기 보시면은 actual하고 formal argument라는 거 보이나요? 그러니까 이게 길이가 달라.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 봐요. 이런 소리예요. 여기 있잖아. 내가 봤는데 int라고 돼 있더라. 니 아무것도 안 넣었네. 이런 소리예요. 봐봐요. 여기에 요구되어지는 건 int인데 너는 왜 아무것도 안 줬지? 라는 소리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값을 주면 돼. 여기다가 int네? int라고 돼 있네? 아,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1이라고 하자. 10이라고 하자. 여기에 문자열이랑 int라고 돼 있네? 내가 여기다가 쌍따옴표에 a, 20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요렇게 값을 할당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예문을 여기다가 넣어놓고 이제 다시 한번 더 보면 되지. 자, 지금 우리는 위치에 따라 변수의 종류는 3가지로 나뉜다. 그 중에서 매개 변수는 선언과 동시에 값을 할당할 수 없는데, 그럼 언제 값을 주는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메서드 호출 문장에서 값을 전달한다라는 것. 자, 그리고요, 자바 같은 언어는요, 이 개수 너무 중요합니다. 한 개 오라 그랬는데 여러 개 왔다. 그럼 오류 난다, 무조건. 내가 그러니까 여기 int v라고 돼 있는데 값을 여러 개 줘. 그러면 안 돼. 아시겠죠? 이 개수도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스트링 int인데 뒤바꿔가지고 20AA라고 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넘어가도 괜찮겠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문 바로 줄게.
자, 이런 거를 그럼 언제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문을 또 보겠습니다. 넘어가도 괜찮겠죠? 넘어갈게요. 뭐 제가 좀 길게 적어놨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겠지. 자, 이렇게 하십시다. 여기다가 내가 클래스 캘큘레이터라고 해놓을게. 계산기인데 어떤 계산기냐면 void add 뭐 덧셈이겠지. void subtract 뺄셈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int a, int b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다가 system.out.println으로 합 콜론에 플러스 가로에 a 플러스 b. 제가 메서드를 선언할 테니까 호출을 좀 해봐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뺄셈 차에 대해서 자 빼기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히어. 자, 그리고 단순하진 않아. 왜냐면은 여기다가 이거 어떻게 실행하는지 제가 실행 부분을 적어 놓을게요. 여러분, execute이란 뜻입니다. 이거 어떻게 실행할 거냐면은 자바 메인이라고 할 때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 10과 5를 넣었어. 자, 그러면은 10 더하기 5. 자, 합이 뭐라고 나와야 된다고? 15라고 나오겠죠. 차는 뭐라고 나온다고? 5라고 나올 거야. 그죠? 네. 그래서 얘네들이 뭐예요? ARGS 0, ARGS 1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요 캘큘레이터를 주소 생성해가지고 add와 serve라는 요 메서드 호출하는 문장을 작성하세요. 아시겠죠?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반환형 없는 메서드입니다. 드릴게요. 간편 게시판에 올리십시다. 간편 게시판. 뭐 몇 개는 하지 않았는데 벌써 1시간이 흘러가지고 42분이네. 8분 남았네. 빨리빨리 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좀 종치길 거니까 좀 빨리 시간을 많이 못 드렸네요. 자, 일단 여러분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봐봐요. 이게 반환형이 없는 메서드 선언 문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맞죠? 그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적어드린 이 부분 있죠? 이걸 활용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를 초보자 학생들은 이걸 봐야 돼. 이거를 포스트잇이나 붙여놓고 이걸 매번 사용하십시오. 아시겠죠?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해라 라고 알려줬는데 나중에 혼자 이상하게 공부하면은 이상하게 꼬이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당연히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거 잘 들어요. 보이드라고 돼 있지. 가로 불락이죠. 그러면 이거 선언 문장이에요. 아시겠죠? 선언 문장, 호출 문장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선언돼 있으니까 호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환형이 없는 메서드 호출 문장이 이거래. 그래서 이걸 데리고 와. 응? 여기다 붙여. 그래서 몇 번 호출해야 돼요? 아니, 2번 호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번 호출할 거니까 이렇게 해놔. 자, 그 다음 또 있어. 값이 2개죠. 그래서 여기다가 아예 물론 값이라고 적어놨지. 근데 우리 전문 용어잖아. 그지? 그래서 인수라고 해도 돼. 인수. 이왕이면 인수라고 해. 외워야 되니까. 인수. 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ARGS는 했으니까 그냥 말 안 할게. 자, int a는 인티저 파스 인트 ARGS 대괄호의 0이 문자열이기 때문에 숫자로 바꿔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1번을 숫자로 바꿔 a, b. 자, 그래서 인수 전달할 때 a, b 얘도 마찬가지고 a, b라고 전달하셔야 되고요. 접근하려고 하는 클래스 이름은 캘큘레이터. 그래서 캘큘레이터로 바꿔주시고 보통 현업에 가시면은 변수 이름은 어떻게 한다?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인데 변수 이름은 당연히 소문자로 그리고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바꾸고요. 자바는 대소문자 구분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참조형 변수 이름을 캘큘레이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붙이고 메서드 이름이 하나는 add, 하나는 sub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sub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일단 뭐 설명은 끝났고요. 실행은 본인이 직접 해봅니다. 아시겠죠?